보건교육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보건교육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아요. 우리가 보건교육이 뭔지 정의 한번 봤고 보건교육의 종류도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보건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일단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에 맞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부족한 게 뭔지 평가를 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여기가 교육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오기 좋은 거는 이 계획 단계에서 옳은 거, 실시 단계에서 주의사항 아니면 평가의 종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역사회 주민 집단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도입 단계에서 동기가 우리 뭐 할 거예요, 뭐 합시다 이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개요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부여도 하고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개요를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머리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번 시간에는 보건교육 어디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것도 설명하고 문제도 설명하고 짬뽕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아셨죠? 그러니까 요 키워드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러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잖아요. 서머리 해주잖아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간단한 개요 설명, 그 다음에 전개는 말 그대로 전개, 펼치는 거죠. 자유롭게 뭐 강의도 했다가 실습도 했다가 시청각 자료도 보여줬다가 뭐 이것저것 짬뽕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서머리 요것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 요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의 협조랑 팀워크를 짜는 게 좋아요. 자원의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야 나머지 실행은 그냥 하면 되니까 뭐든지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맞게 해야죠. 아무리 좋은 장비 좋죠. 근데 예산이 안 돼요. 그럼 안 되니까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이 예산만큼 효과가 좋았는지 평가도 봐야 되고 대상자가 얼마나 참여하고 몇 시간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보건사업 계획 세울 때는 주민의 참여를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어로빅 클래스 열어주세요. 아니면 엄마들과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뭐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아무 뜬금없이 그냥 한겨울에 식중독 예방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상자, 교육받는 사람, 그 다음에 교육해주는 사람, 교육자랑 같이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뭐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하고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이번 금연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는 우리 모두 다 금연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뚜렷하고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효율성을 위해서 당뇨병 체크도 하고요. 고혈압 체크도 하고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영양소도 같이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래서 저도 지금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교육만 파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 쪽도 할 게 많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만큼은 보건교육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건교육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만 뚜렷해야 되고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는 너무 편협한 내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건교육에 대해서 지금 강의 자료를 만들지만 너무 편협하게 강의의 장단점 되게 일부분이죠. 보건교육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강의가 요만큼인데 거기에 장단점 너무 편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번 시간에는 보건간호에 나오는 모든 내용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자세한 걸 짚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항상 최신의 이론인지 최신의 기술인지 이런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거 이미 지난 구닥다리 시대의 걸 굳이 교육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의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에 쉽고 단순하고 친숙하고 구체적인 예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렵고 복잡하고 낯설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찝어봤고요. 실시는 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가르치지 말고 응용하게끔 교육받은 게 확신을 갖고 만족감 느끼도록 잘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평가는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그다음에 이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피드백할 게 있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종류가 있는데 진단평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지? 얼마나 알고 있지?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진단평가입니다. 이걸 알아야 난이도 중간 레벨로 해야겠다. 난이도 하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늠이 되겠죠.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각 단계마다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교육 강의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교육 강의 끝나고 보건교육 문제만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이게 형성평가고, 총괄평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보건도 하고 환경보건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한꺼번에 하는 평가가 바로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종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는 형성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중간 점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이렇게 1단계부터 있는데 단계별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못했어.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찝어주고 또 올라가서 여기 평가했는데 잘 안 됐어. 이러면 다시 학습해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 목표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평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중간 점검 평가 이런 키워드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인력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계획대로 1시간짜리 잘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출석률이 높은지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걸 말을 하고, 결과는 목표 달성이 얼마나 됐나 보는 거죠. 지식이나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는 상대평가, 타인하고 비교해서 내는 거죠. 내가 이번에 70점을 받았더니 이 70점은 상위 한 10%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위치는 100명이 있으면 한 지금 요 정도야. 이런 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무조건 점수, 몇 점 이상 통과. 그래서 지금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이 절대평가죠. 60점 이상이면 모두 통과야. 과목별로 40점 이상만 넘으면 통과야. 이런 식으로 목표치만 달성하면 통과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보건교육 실시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효과 파악 아니고요. 수준 사전조사는 맞을 순 있고 또 학습 목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침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민들의 요구가 적합하게 반영돼 있는지, 그래야 능동적이고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계획 단계네요. 계획할 때 옳은 거. 인원과 예산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아낌없는 투자 아니죠. 그래서 경비가 필요할 경우 효율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나중에 평가할 것도 감안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만 아니고 처음엔 이해하기 쉬운 거, 점점 어렵고 복잡한 거 이렇게 가야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전문가 참여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민의 참여로 볼 수가 있죠.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교육자 재량에 무조건 맡기면 안 됩니다. 재량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건교육을 했네요. 평가를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야죠. 금연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는 거는 처음에 동기 유발 단계, 계획, 개요 세울 때 보는 거고, 실천율 조사, 이 보건교육 한 다음에 금연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고 나서 흡연에 대한 이 정보 전달이 제대로 내가 교육한 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보면 좋겠죠. 가장 적합하고, 질병 발생률 아니고 금단 증상에 대한 발생률 이런 거 아니고 대처 방법 알고 있는지. 우리는 금연하게끔 하는 보건교육 했는데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2번이 적합하고요. 보건교육을 한 다음에 이해도, 태도 등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다음 단계에 반영하는 거, 이건 형성평가, 쪽지시험 같은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기부여하는 단계 뭐냐 하면은 도입부죠. 도입부에 개요 설명하고 동기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도입 단계의 내용으로 적합한 거 동기부여해주고 개요 설명하는 건데, 통계가 대뜸 처음부터 나오면 머리 아프죠. 내 폐암 이미지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위험하겠죠? 한번 그러면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러면 효과적이겠어요. 하지만 다짐받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성공 사례 드는 것도 도입부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금연을 하겠다 이래서 태도가 변화되면 2차, 3차 교육할 땐 이게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 동기부여될 수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 인슐린 주사법, 올바른 양치질 방법, 그다음에 뭐 임산부 신생아 모유수유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시범 교육에 관한 거예요. 이 시범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 방법은 관찰입니다. 시범 교육은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네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러면서 관찰하고 피드백 주는 게 바로 시범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찰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간호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 보건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육은 일단 정의를 잘 알아둬야 되고 건강을 지키는 거, 스스로 지키는 거,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교육이고 태도 변화, 실천까지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이걸 가지고 가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방법의 특징이 있었죠. 강의부터 뭐 시범, 심포지엄 뭐 등등등 많은데 이것들의 장단점 요거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방법,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요 키워드 가져가는 게 보건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